인하대 주성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첨단 패키징이라고도 한국말로 하는데요. 그거는 4개의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개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2.5D, 3D, 그리고 칩 디자인 방식인 칩넷, 그리고 이종 집적하는 패키징 기술인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필요성은 PC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 스마트폰 시장, 서버 시장, 인공지능 시장, HPC 시장, 이렇게 시장이 계속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성능의 이제 컴퓨팅이 필요한 상태인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칩의 그 나노 수를 줄인다고 해서 성능이 2배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가격 비용도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칩을 잘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그걸 잘 붙여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게 현재 특징이 되겠습니다. 산업 응용에 따른 고급 패키지 로드맵을 보면은, 이건 요울 리서치에서 한 건데, 2019년 전에는 HBM, 인텔 PGA, HBM GPU 이런 게 이제 주로 설명이 됐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YMTC에서 X 스태킹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HPC에서 GPU나 CPU를 서버에 두는 그런 방식의 고성능 그 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게 이제 나왔고, 2023년에는 인텔 엑사 스케일 GPU 플러스 HPC처럼 CO, EMIB라는 방식도 나오고,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인베디드 SI 브릿지, TSV 마이크로 범프, 2.5D, UHD, F5 이런 것들의 기술을 활용한 점점 복잡하고 빠른 그런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한 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PC 쪽이 테슬라나 코아브라라는 데를 위한 이제 HPC도 출시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그 산업 응용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가 고급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패키징도 초창기에는 이제 플립칩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방식에서 그 서브스트레이트도 세라믹도 사용하는 그런 거에서 그 와이어 본딩 앤 플립칩, 라미네이티드 서브스트레이트 이걸 사용한 걸 가지고 또 SIP를 그러니까 시스템인 패키지를 만들고, 그 시스템인 패키지에서 하이엔드 SIP하고 미드레인지 SIP하고 로우엔드 가장 낮은 SIP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플립칩, TSV, CU필라, RDL, 라미네이트, RDL, SI 인터포저 요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하이엔드 SP로 가다 보면 이제 칩넷이란 새로운 기술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징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플립칩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2.5D, 3D까지
그리고 칩넷 기술까지 되어 있는 거를 통칭해서 뭐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패키지 기술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시스템인 패키지는 옆으로 싸고 있는 게 이제 그 패키지 형태라 그러면, 3D 패키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싸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는 3D 수직으로 쌓는 게 메모리 이외에 다른 칩은 다 모양이 다 다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D도 아니고 이런 2D의 수평 배열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메모리는 3D 패키징이고 그 일반 칩은 하고 메모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배열하는 2.5D의 패키지가 지금 현실 기술엔 최고의 기술이고, 메모리만 3D 패키징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2.xd하고 3D 반도체 패키지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싱글 칩 형태의 FC CSP, 그러니까 FC BGA까지는 그 첨단 패키징이 아닌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립 칩 중에서도 팬아웃 패키지, 팬인 팬아웃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그거를 두 개씩 붙이는 2D, 그리고 2.1D, 여기는 이제 이 오가닉 TSV를 쓰는 게 아니죠. 씬필름을 쓰는 2.1T가 있고, 인 오가닉 또는 오가닉인데 TSV를 안 쓰는 그런 인터포저죠. 그게 2.3D. 그리고 TSV 중에서 이제 그 패시브 인터포저 쓰는 건 2.5D. 그 액티브 TSV 인터포저를 쓰는 거는 3D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같은 칩을 위로 쭉 올려놓은 거를 그 3D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모호하긴 한데, 대충 크게 구분하면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그 칩을 그대로 쌓아 올린 거는 3D 패키징, 그건 메모리가 되고 그 HBM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메모리하고 일반 로직을 수평하게 이렇게 그 깔아 놓은 걸, 그걸 이제 2.5D.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사용하는 건 2.5D하고 3D만 알면 되는데, 2.5D가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를 쓰다 보니까 그걸 싸게 만들려고 2.3D도 나오고 2.1D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xd하고 3D 패키지는 뭐냐? 2.xd는 인터포저를 통해서 칩을 연결하는 거를 그 2.xd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5D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니까 이제 TSV가 있는 그런 거를 2.5D라고 하고, 3D는 그냥 메모리 D램이나 그런 다음에 CPU를 하나씩 이렇게 입체로 쌓아 올린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D램만 주로 이제 3D 패키징으로 하니까 이거를 H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BM하고 GPU를 엮어서 하나는 3D, 하나는 2D, 이 두 개는 2D니까 어정쩡하게 부르는 게 2.5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2.5D하고 3D만 알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걸 아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xd 인터포저는, 패키지는 인터포저를 당연히 사용하는데 로직과 CPU 간의 메모리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칩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의 피치 사이를 인터포저로 극복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리콘 인터포저를 써서 TSV로 커넥션한 게 2.5D, 그리고 그 일반 뭐 이것도 실리콘 인터포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둘 다 2.5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D하고 2.3D 패키지는 2.1D 타입 I THOP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로 판매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씬필름을 사용하는 거고, 그 2.3D 타입 IO THOP라는 거는 코알리스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씬필름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6기 서브스트레이트니까 PCB와 같은 거니까 이제 TSV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TSV는 웨이퍼에서 구멍 뚫는 기술이니까 이건 웨이퍼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 TSV가 없는, 그렇게 보시면 구분이 좀 편하실 겁니다. 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 이건 EMIB라고 하는데 EMIB 기술은 처음으로 만든 데가 인텔입니다. 실리콘 인터포저가 비싸니까 조그만 실리콘 브릿지를 넣어서 메모리하고 CPU 간에 통신하거나 통신이 많은 부분만 그걸 사용해서 통신을 시키는 그 제조 방식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순수하게 실리콘 인터포즈로 제조할 때보다 공정 단가가 싼 겁니다. 그래서 높은 TSV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브릿지를 일반 대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넣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D는 TSV를 사용하는 SI 인터포즈 정통적인 방법이고, 이 EMIB는 다이하고 다이 사이에 실리콘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임베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그 SI 브릿지고 스몰이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TSV가 필요 없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에 넣는 SI 브릿지는 미리 가공한 거를 껴 넣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D 패키지가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TSV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적층하고 요 사이는 범프를 갖고 붙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직 다이에도 당연히 그 범프를 사용해서 붙이고, 인터포저에도 범프를 사용해서 붙이는 그런 류의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 SOC는 인터포저를 연결하고, 이게 가장 현재 기술로서는 최고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화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D 3D 패키징, 이거를 요 리서치에서 이제 다 구분해 놓은 건데, UHD-F4라고 해가지고 그 울트라 하이 덴시티 F4를 가지고 이제 몰드 다이를 만들고 RDA를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기술이 이제 UHD-F4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SI 브릿지는 그 SI 브릿지, 그러니까 EMIB나 LSI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인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TSMC에서는 인포 LSI, COWS LSI라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SI 인터포저는 2.5D의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터포저 다이가 있고 TSV를 사용하고 마이크로 범프, 그리고 플립칩 범프를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는 액티브 소자를 넣은 거고, 그건 포베로스라고 하고, 난 액티브는 뭐 TSMC에서 코 WOS 슬래시 S, 삼성의 H큐브, I큐브, UMC에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D 스택 메모리는 그 3D 구조의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TSV를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하는 게 현재 기술이고, HBM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만드는데, 현재는 HBM2가 아니라 HBM3까지 나와 있고,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놓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드 D램을 만들거나 메모리를 이제 3차원으로 적층하는 거는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향후에
D램에도 적용할 텐데 지금은 3D 난드 스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YMTC X택이라는 방식을 그 상표를 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SoC는 칩하고 칩을 붙이거나 아니면 다이 투 다이, 웨이퍼 투 웨이퍼로 붙이는 그런 공정인데 그 범프 없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TSMC의 SOIC라고 하고 인텔에서는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상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상용화했고 인텔은 뭐 로드맵에 나온 건데 이게 상용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패키징 플레이어 베이스 온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 실제 하이엔드 패키징을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UHD F5는 IO 피치가 한 300에서 80까지 사용하는 거고 2.5D 인터포저는 그 50 마이크로 이하까지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스택 메모리하고 TSV 마이크로 범퍼를 사용하는 기술도 한 50 마이크로 전까지 나 있고 인베디드 SI 브릿지를 사용하는 거는 TSMC하고 인텔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아직 삼성은 못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범핑의 범플리스는 그 엑스페리, UMC, TSMC, 삼성, 인텔 이런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칩넷과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칩넷은 이제 칩 디자인의 개념이고 패키징 기술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칩넷은 기존 칩 다이에 탑재된 기능을 분리된 작은 다이로 특정 기능을 가진 최소 단위 칩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미세 공정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적용하지 않고 칩넷을 여러 개 붙이는 방식으로 코어 수를 늘릴 수 있어 경쟁력이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인텔 CPU 칩넷이나 엔비디아 GPU를 연결하고 그 삼성전자 메모리 칩넷을 연결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CPU 칩넷을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GPU는 엔비디아에서 사와서 붙이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에서 사갖고 와서 붙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율이 한 20에서 60% 정도까지 수율이 증가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60%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수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 개념인데 SRP through heterogeneous integration인데 칩넷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 인 패키지니까 다이를 CPU 다이 뭐 여러 가지 다이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의 칩처럼 이제 인테그레이션한 패키징 하는 거를 그 칩넷 플러스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나 SIP through heterogeneous integra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넷 디자인 후에 이중 집적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칩 모듈이 1970년대 만들어졌다 그러면 SIP 방식이 RF하고 붙어서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게 2005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2.5D하고 3D IC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다음에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서 칩과 칩을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기술이 생겨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으로는 MCM에서 시스템인 칩 모듈에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 집적은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HI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종 집적 패키징 기능은 전기 및 열 성능이 우수한 소형 폼 팩터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패키징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 패키지 구현은 SIP, WLP 및 다양한 2D, 2.5D, 3D 배선 기술, TSV 기술 등과 같은 배선 통로 확장 관련한 신기술이 필요하고, 프로세서, 메모리, 센서, 조명, RF 및 MEMS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기와 통합시키는 그런 형태의 패키징 기술을 보게 되겠습니다. 회로 간 상호 연결은 솔더링, 와이어 본딩이 아닌 RDL 공정 기법을 적용하고 전공정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게 이슈화가 되겠습니다. 패키징 내에 로직, 메모리 등의 칩, 이종 집적 용도의 신패키징 방법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SI 인터포저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데 고성능 SI 기반 인터포저는 TSV를 기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I 기반이라는 게 웨이퍼를 사용하고 있고 웨이퍼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TSV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생각을 하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전기 시그널 채널을 제공하고 검증된 미사일 패턴 기능 기반 프로세스로 신호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칩 간의 거리 감소로 저항하고 캐피시턴스의 딜레이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비용의 제조 코스트로 검증이 되었으나 코스트 하이로 TSV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서플라이 체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레티클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복잡한 어셈블리하고 테스트를 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저비용의 인터포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RDL 인터포저인데 SI 기반의 인터포저, TSV 대체 기술로 비용을 하락시키는 게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코스트 인터포저로 해서 RDL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칩을 그 웨이퍼를 쓰는 SI 인터포저가 아니니까 기판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판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보고 있고 그 라지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워페이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9하고 스페이스에 그게 이제 5마이크로까지 가는 그런 거를 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RDL 설계 또는 캐리어에 의해 최적화될 수 있는 휨 제어가 되고 워페이지 컨트롤의 용이성이 있고 비용 하락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팬아웃 패키지 프로세스에 구현되어 오사트에서 더 넓은 융통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L 인터포저는 칩 라스트 기술이 있고 RDL 인터포저에서 이제 칩 퍼스트 팬아웃 온 서브스트레이트로 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베이스로 하는 거는 이제 2.3D라고 해서 RDL 인터포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패키지 옵션은 모두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 실리콘 인터포저는 자이링스에서 처음 2012년에 시작해서 AMD가 2015년에 시핑을 한 게 이제 첫 번째고 엔비디아 뭐 GPU가 HBM 붙인 거 구글, 바이두, 브로드컴 등에서 실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팬아웃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칩 퍼스트 기술로 해서 2016년에 ASE가 처음 시작했고 칩 라스트 솔루션은 많은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건 2018년에 인포R이라는 걸 가지고 TSMC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코 서브스트레이트는 스위프트라고 하고 스필에서는 팬아웃 인베디드 브릿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브릿지라고 해서 인텔, IBM, 스필, TSMC 등에서 하는 기술인데 그 인텔에선 독자적으로 EMIB라는 거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인텔 스트라틱스 1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코, ASE, IBM, JCT, 스필, TSM 등에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 RDL 인터포저는 삼성 R큐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파인 선폭이 2마이크로까지 떨어지고 있고 팹라이트 프로세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3D 스태킹은 AMD의 3D V캣이 인텔의 페보러스, 삼성의 X큐브 등이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 회사별 주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각 회사에서 서로 다른 상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인텔은 포베로스라는 말을 쓰고 EMIB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인텔이 CPU에서도 보면 항상 용어 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텔에 사실 딴 이 칩들이 3나노를 쓰니까 얘는 갑자기 인텔 4, 인텔 7, 인텔 4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써서 이게 이 정상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용어를 많이 만들었는데 인텔은 뭐 특별한 기술은 아직 없는 것 같고 패키징에 투자를 많이 하고 빨리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팹에서도 따라가고 패키징도 따라가는 상황이고 팹은 인텔에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나노 3나노까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 TSMC에는 뒤져 있고 패키징 능력은 인텔과 큰 차이 없는 듯한데 인텔은 그 실제 칩을 만들어 파니까 인텔 쪽이 좀 더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엑서노스 칩이 기술 집약 후에 양산을 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를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는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그 정밀도 있는 3나노를 60% 이상 수율로 양산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패키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펜아웃 칩 FOPOP라고 해서 펜아웃 패키지 오브 패키지를 대량 생산을 해서 상용화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조립하고 있던 애플의 AP를 전부 다 가져간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 기업이죠. 그 이후 삼성은 이 시스템 패키지 부분에서 뒤처지고 TSMC는 엄청나게 빨라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TSMC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인텔이 그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거기에 비하면 이제 투자가 적은데 삼성 전체의 투자량은 많은데 이제 패키지 부분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폭 수율은 TSMC가 3나노고 삼성이 3나노, 인텔은 10나노인지 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나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얘네는 3나노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 인텔 7, 인텔 4, 뭐 인텔 뭐몇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좀 혼란스럽게 쓰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 기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숨기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율도 TSMC가 더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텔의 포베로스인데 2020년 3D 패키징 기술을 인텔에서는 이제 포베로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1세대 포베로스는 55 마이크로 피치로 2020년 6월에 출시된 랩탑용 레이크필드 CPU로 그 성능은 12%, 대기 전력은 92% 저하하고 전력 효율은 24% 향상시킨 그런 제품을 냈고 2세대 포베로스는 45 마이크로 피치로 서버용 GPU 폰테 백치오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EMIB 기술을 함께 적용하여 2022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패키지에 인텔이 하고 있는 그런
이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인텔은 2D하고 3D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이 그 브릿지 기술인 EMIB라는 그 기술이고, 그 다음에 포베러스, 그리고 EMIB 포베러스 같이 3차원 패키징하고 2차원 패키징을 같이 엮어놓은 그게 이제 EMIB 포베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어드밴스드 패키지 로드맵을 보면 EMIB를 처음으로 적용했고, 요게 선폭이 50에서 40, 그리고 포베로스 테크놀로지가 3D 패키징 한다고 나온 거고, 요건 50에서 36 마이크로, 포베러스 옴니가 25 마이크로, 그리고 그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포베러스 다이렉트라 그래서 10 마이크로 이하의 그 다이렉트 본딩이나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넣겠다. 이게 이제 인텔의 패키지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의 2.5D 전략은 TSV가 있고, 거기에 인베디드 그 EMIB죠. 인베디드 브릿지를 이제 연결하는 그 기술이 다른 거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 EMIB는 그냥 브릿지 기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형성하는데 EMIB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인텔 인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트는 사파이어 레피즈에서 이제 뭐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인텔에 들어가는 건 다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파이어 레피드는 이제 최초의 서버 CPU인데 칩넷을 사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실리콘 브릿지 칩도 TSV를 사용하여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엄청 싸다. 그게 이제 얘네 특징이고, EMIB는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 브릿지 다이가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 이미 만들어진 걸 사용하고 9하고 12 마이크로미터 LS를 가지고 있고, 뭐 11 빌드업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게 이제 CPU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의 이제 칩넷하고 요 기술을 통해서 액세스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SI 브릿지에 뭐 적용했던 인텔 아질렉스에 대한 거고, 요건 2세대 EMIB 그냥 브릿지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고속이고 저가격으로 연결한다고 하고, 칩 조합을 플렉셔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타일이란 개념을 쓰는데, 요거는 각각 IO면 IO, 모는 모를 한꺼번에 모아놓는 건데, 이거는 AMD가 처음으로 했던 그 칩넷 특허를 피하고 기능이 같은 칩을 타일이라고 칭하고 모아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이제 하이 HBM 메모리 연결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텔 Xe 그래픽스라고 그러는데 뭐 폰테 백치오라는 아키텍처라고 하고, 요거는 뭐 CO, EMIB라고 합니다. 인텔은 용어가 복잡한데 별 내용은 없어서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CO가 왜 붙었는지는 그냥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인텔의 첫 번째 엑사스케일 클래스 그래픽 솔루션이라고 하고, 칩넷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습니다. 7나노로 해서 포베로스하고 다이 스태킹 패키징 메소드를 쓰는 게 특징이고, EMIB를 칩넷하고 같이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넷이 붙어서 코어로 하는 건지는 얘네 용어의 그 짓는 기술이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iCube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2.5D 패키지를 iCube라고 칭하고 있어서, iCube S는 실리콘 인터포저, iCube E는 LSI가 일부 포함된 RDL 인터포저, iCube H는 실리콘 인터포저 패키징 기반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 AV 사업팀이 로직 치과 8개 HBM을 하나로 구현한 iCUBE8를 선보이고 12개 HBM을 넣은 iCUBE12도 2004년 4월까지 개발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뭐 X-iCUBE 하는데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X큐브는 이제 3D 스택 패키지를 X큐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나노미터 TSV로 노직 다이에 SRAM을 적착한 거고 3D TSV 인테그레이션 기술로 데이터 속도와 전력 효율 향상, 적은 면적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로드맵은 1D에서 시작해서 2D, 그 다음에 2.XD, 2.5D, 칩 레벨 3D, 팹 레벨 3D 이런 구성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AMD는 뭐 엘리베이티드 팬아웃 브릿지 테크놀로지인데 팬아웃에다가 그 브릿지 기술을 집어넣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L에다가 EFB를 하는데 EFB는 브릿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도는 이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빌드업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업체의 핵심인 이제 TSMC인데 그 핵심 기술이 COW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걸 합쳐서 3D 패브릭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코스트, 퍼포먼스, 파워, 폼팩터, 가격, 성능, 파워, 전력 효율, 사이즈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고 시간 내에 타임 투 마켓 요새 마켓 안에 제품을 낼 수 있는 기술로 플렉셔빌리티하고 확장성이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앞부분 SOC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SOIC라고 해서 그 칩 온 웨이퍼, 웨이퍼 온 웨이퍼 기술로 해가지고 SOC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는 SOC 대신에 SOIC라고 이제 독자적인 상품명을 쓰는 거고, 백엔드는 인포라는 기술하고 COWOS라는 거 쓰는데, 인포는 RDL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WOS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거나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주로 이제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OWOS는 칩온 웨이퍼에 해서 여기에다가 온 서브스트레이트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기술인데 이 S를 인터포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포저 중에서 이제 RDL 인터포저, SI 인터포저 뭘 쓸지는 이제 정하는 것이죠. TSMC SOIC는 그냥 홀리스틱 3D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칩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SOC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SOC는 시스템 온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그 W2W는 그 웨이퍼를 두 개 겹쳐서 하나의 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냥 이거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보면 되고 그냥 기술 비슷한 기술로는 요거는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 방식으로 붙이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온 웨이퍼, 칩 온 웨이퍼 두 가지 기술로 돼 있고 이걸 붙이기 위한 기술로 범핑을 이제 하죠. 이거 범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범플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IC는 이런 형식의 그 백핸드
프론트엔드로 돼가지고 프론트엔드는 SOIC고 백엔드는 인포라고 해가지고 그 RD를 사용하는 거고, COWOS는 OS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는 이제 RDL을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인포 패키징으로 했던 기술은 이제 M1 울트라라는 칩을 만들었는데, M1 울트라는 애플 맥 스튜디오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거로 칩 두 개를 붙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TSMC의 인포 LSI라는 기술을 썼는데, 요거는 브릿지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칩 두 개를 SOIC 방식으로 해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IC를 사용하는 기술도 있는데, 그 인포 기술을 확장시켜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인포 FPOF 패키지 온 패키지가 그 최초로 상용된 기술이고, 그리고 인포 서브스트레이트가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제 사용해서 붙이는 기술이고, 인포 SOW는 웨이퍼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인포 AIP, 인포 MIM, 머스트 인 머스트는 그 내장을 시키는 기술이죠. 이건 뒤에 설명에 나옵니다. TSMC SOIC 기술을 봤을 때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COWS 인포 기술이고, 3D 칩 스태킹에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집어넣은 게 이제 SOIC 플러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한 거죠. 그래서 TSMC SOIC COWS를 사용하고, TSMC SOIC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포 OS를 사용해서 붙이는 이 두 가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TSMC 2.5D는 COWS와 3D SOIC를 사용해서 패키징하는 기술인데, 그 서로 다른 칩을 인터포즈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3D 패키징 기술이 되겠습니다. COWS는 서로 다른 칩을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올려서 연결한 이후에 패키지 기판을 통해서 보드와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기판과 칩들은 TSV, 범프, 패키지볼,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인텔 데이터 센터의 CPU 사파이어 래피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의 GPU 애플 M2 등이 TSMC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